네,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에 그 인류를 결정짓는 8가지 트렌드, 한국인을 결정짓는 8가지 트렌드, 아무튼 8가지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6가지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니까 이어서 지난해에 어떤 트렌드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이렇게 처하게 만드나 이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성환 명예 교수님이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다 늙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6위는 북핵 중핵. 그렇죠. 예, 그래서 화성 18과 유엔 안보리 사보타지 이런 건데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이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함의 의미는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한 자기 말하자면 일종의 소유권 이걸 자백한 겁니다. 아, 그렇죠. 소유권이라면 조금 그러니까 북핵의 배후가 중국. 배우다. 네. 그거 우리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체 연료 그다음에 15,000km 사거리가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나왔죠. 사거리는.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콜드런치 등등등 해서 이게 상당히 고도화된 방식의 대륙간 탄도탄이죠. 탄도탄이 됐죠. 이제 그리고 이제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안보리에서 북핵은 자위적인 수단이다. 중국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자동적으로 사실은 이미 규정된 이 제재 해당 사안이 아니다. 네. 그 논리를 이제 북핵은 자위적 수단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야 미국은 영내 긴장 높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자면은 방어를 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결론은 북핵은 중핵이다. 네, 이제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그렇게 감쌌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6위를 좀 더 하면은 이게 북핵이 중핵이다 이런 것과 관계돼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북핵 중핵 진실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있죠, 예. 진실 첫 번째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진실은 아까 얘기했던 북핵의 오너는 중국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과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가 짖으면 개 주인이랑 싸우면 돼. 그렇죠. 예. 개가 물면은 개 주인이랑 싸우면 돼요. 그죠? 예. 걔들이 시드니 사일러가 강압 코어션이다. 이건 공격용도 아니고 방어용도 아니다. 강압용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미국의 국가정보국의 이제 북핵 담당 총책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의 그 강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강압의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 아마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죠. 내 생각에는 아마도 중국이랑 관계돼서 그렇죠. 이제 이게 프로니까 말을 아끼는 거죠.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강압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잘 계산된 군사적 차원의 강압을 두 가지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네. 한국인들한테는 그 일종의 우리 내부에 단순한 우리가 북핵의 인질이다 하는 거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북핵을 좀 정리를 한다 북한의 핵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게 중국한테 잘 보여야 혹은 중국하고 좀 잘 어떻게 협상을 해야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구원자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계속 강화를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노는 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떤 좋은 군사적인 승리도 나쁜 평화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완전히 패배주의에 들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강압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심리적 강압, 하나가 군사적 강압이다. 그런데 그렇죠. 심리적 강압은 한국인들을 친중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렇죠. 네, 군사적 강압은 중국이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도모를 할 때
주한미군 혹은 주일미군의 발을 묶기 위해서 평양의 불꽃놀이를 평양의 핵을 도발을 계속 그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조절을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뭐 미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예, 예. 괌, 하와이 이런 데는 다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 자,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게 이때 제가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네. 서울대, 국립서울대 국제대학원이면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백모가 하냐고 이걸 정리해서. 맞습니다. 거기 이제 박태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머. 사람 아니 포철의 박태준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이거 뭐 굉장히 중국 같은 거 감싸고 돌면서 아주 이상야릇한 논리를 펴요. 여기가 다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게 좀 문제적 대학원이야. 교육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좀 없애는 걸 좀 많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간에 자, 두 번째 진실. 감추는 게 뭐냐면 이제 자체 핵무장을 하면 반드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깨진다. 이 얘기를 안 해. 굉장히 중요. 이게 거의 명백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 한번 그 논리를 왜 그러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핵전쟁 버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핵무장이 다 되고 뭐 그 전까지 다 문제가 되겠지만은 한국은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 그리고 또 이쪽에 여시제 뭐 민주연구소 뭐 조선일보 뭐 한겨레 뭐 등등등 해서 도저히 말하자면은 이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행동할 수 없는 이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핵폭탄은 갖고 있어. 핵폭탄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은 사실은 인질이죠. 통제할 수 없는 핵전쟁의 인질이 미국이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다음 무슨 짓을 하겠어? 그렇죠. 야, 우리가 주한미군 애들 젊은 애들 저게 핵인질로 내버려 둘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럼 철수하겠죠. 그렇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는 동맹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미군 주둔을 못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조약문에. 예, 예. 그 지금 한국 핵무장을 선택을 한다.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네. 그게 아니고 원시 국가를 각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한미군 대사관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서 네.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야, 이 시불놈들아. 너희 해구산 확실히 우리 보호해. 너희 해구산 확실히 깔어. 라고 아각거리면서 시불놈 하고 시위를 한다면 제가 앞에 연사를 해. 저도 가겠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저기 워싱턴 날아가서 야 시불놈들아 우리가 핵 총알 바지냐 이게 동맹을 대접하는 방법이냐 We Koreans deserve more 우리 한국인은 좀 더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이 시불놈아 바이든 나와 이 개땡땡아 라고 시위한다면 나 해.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같이 자체 핵무장 해야 됩니다 원유철 같이 그렇게 하면은 야 쟤는 바보냐 간첩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진실이 있죠. 여기 또 동맹 없는 한국 자체 핵무장. 이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nuclear weapon with no alliance. 누나. 누나는 반드시 패배해. 그래서 중국한테 먹혔죠. 예, 이거를 한번 좀.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국제 정치가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전체를 말하자면은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요. 다 관계를 맺어서 힘의 균형도 취하고 어떤 경우에는 억제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강압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 변수를 놓고 미국이 혹은 우리가 개별 국가들이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건 넘어섰지. 왜 그러냐면 미국 같으면 전쟁으로 한판 붙어서 중국을 박살내는 건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지구 절반이 날아가잖아.
근데 다 원시를 각오해야죠. 미국의 입장은 전쟁 안 하고 중국을 제압하는 거니까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중국이랑 한판 붙어가지고 한국이 딱 다 멸종돼도 좋아하는데 우리 저거 최소한 1억 명은 날려버리겠어 하면 해. 예, 예. 근데 그런 전쟁 없이 중국을 순하게 만들고 도발을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동맹을 끼고 해야 된다. 전쟁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중국 침몰입니다. 문제의 중국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이 4가지 벽에 부닥쳐 있는데 예, 예. 하나가 성장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 그렇죠. 두 번째가 당과 인민해방군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당군 국가 소유 체제가 더 이상 안 먹힌다. 예. 세 번째가 이게 제가 그 만든 말이에요. 경제 지정학. 그렇죠. 이코노 지오 폴리틱스. 예, 경제 지정학. 이제 영감은 거기서 받았어요. 요새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네. 군사 지정학이 경제를 마셔버렸다. 네. 오케이, 그럼 마셔버리면 그 안에 밥통 속에 들어있는 건 뭐야? 그게 경제 지정학이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북핵, 중핵, 그다음 1대1로 이런 데서 보여드시지 군사 지정학 도발이 벽에 막혀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성장 모델 벽에 막혀 있어. 국가 체제가 벽에 막혀 있어.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벽에 막혀 있어. 군사 지정학 도발이 벽에 막혀 있어. 이게 저 망할 자리에 들어선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 4가지 요소가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고도 성장을 할 때는 굉장한 사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스스로 홍콩을 문을 닫고 시진핑이가 지금 이제 그 영구 집권을 하는 그걸 네. 만들고 자기 일종의 그 폐쇄 네. 그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이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봉쇄를 한 게 아닙니다. 중국 네. 자체의 이 자기 폐쇄가 급속하게 진행된 결과죠. 그건 자기들이 만든 일종의 벽입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특히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은 호랑이 등에 탔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고도 성장을 지속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만드는 호랑이의 속도, 호랑이에 차가 먹힌다라고 하는 게 벌써 한 20몇 년 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성장 모델이 이제 거의 소진된 다시 고도 성장으로 들어오기 힘든 걸로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백모 선생님이 네. 쭉 말씀하셨던 거고. 이거 뭐 요새 이제 연말 돼 가지고 예. 그 무슨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 이 그림보다 못하더라고. 백모 늘었어. 그냥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레닌주의 당 국가 체제 시스템 그 전체 당과 군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 그 자체의 문제를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시진핑의 제1의적 목표는 나라의 번영이 아니라 당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과 강화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체제인데 이게 경제 모델은 뭐냐? 저소비 착취형이고요. 예. 당치금융 당주도고요. 그렇죠. 수출 투자 중심 경제죠. 예. 그래서 소비 수준이 굉장히 낮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의존을 해왔는데 이 부동산이 이제 깔아앉으니까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그 부동산 회사가 그 금융권에서 빌린 돈도 깔아앉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그 재테크의 수단이 부동산인데 그렇죠. 거의 80-9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쩌다 그지야. 그러니까 플로어가 죽어버리죠. 플로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토지 사용권 매각, 그 랜드 컨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토지 사용권 매각이 이게 지방 정부 재정의 한 40% 이상 차지하거든요. 네. 그 세원에. 예. 근데 그게 막혀 버리니까 지금 작년에 네. 예. 토지 사용권 매각의 90%가 국영기업한테 갔어요. 그렇죠. 국영 내지 공영기업 예. 뭐 예. 지방정부기업. 그러니까 예. 자기들끼리 문어가 자기 발 먹은 거야. 예. 자기 발 뜯어 먹은 거예요. 지방정부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 국영기업이나 공영기업 내세워서 거기에다가 토지를 떠넘기고 돈 받아서 지방정부는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작년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면서 수출이 지금 13개월, 14개월째 계속 침체죠. 침체죠. 예. 그다음에 작년 3, 4분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외국 자본 이탈이거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출 진흥을 위해 가지고 중국이 이때까지 위안화 가치를 유지해 왔다고요. 예, 예. 이게 원래 저 정도 천문학적인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가 나면은요. 예. 대한민국 같았으면 대한민국 그때 그랬다고 경상 수지, 무역 수지 흑자가 한꺼번에 확 나버리니까 그렇죠. 통화 증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꿔 갖고 쓸 거 아니야. 예. 그럼 인플레 압력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한 건 뭐냐면 그때 통환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예. 통환증권을 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달러를 다시 흡수를. 그러니까 원화를 흡수를 하고 예. 예. 다른 한편으로는 바깥에서 다 풀어줬어. 수입도 맘대로 하고 여행도 맘대로 가고 투자도 맘대로 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우리가 해외에 갖고 있는 투자 자산이 한 거의 5천억 달러에 이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수지의 어떤 그 경상수지에 유지라는 그 이전 소득 수지에 그거가 거기서 나와요. 네. 자,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중국 애들은 이게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와서 더 이상 환율을 가지고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환율이 더 높아져 가고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독이 돼서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미치는 환장에.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미국과 서방이 너희는 첨단 영역에서는 아웃이야. 그리고 일반적 제조업은 뭐 너희만 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 뭐 베트남도 할 것 같고 인도도 할 것 같고 멕시코도 할 것 같고 다 하는데 예. 지금 이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경제 안보. 글쎄 경제 안보지. 옛날에 안보 경제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 안보예요. 중국에서? 아니 이제 이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이래 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은 그 침투와 절취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초안전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경제의 안보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을 절취하거나 혹은 역으로 다시 위협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된 게 한 10여 년 진행되고 난 뒤에 화웨이 사태가 터지고 이 사태는 상당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중국이 그거는 쉽게 이제 할 수 없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얘기할 때는 민감 기술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센시티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스트하게는 이제 경제 안보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글쎄요. 조금 어쨌거나 근데 지금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고 일반적 제조업까지 지금 베트남 가고 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 가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보에 민감한 첨단 부분은 다 차단이죠. 그건 당연히 차단이고 일반적인 제조업까지 다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첨단이라고 하는 게 뭐 안보하고 연관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다 그게 되니까 딜리스킹을 해서 그 부분을 말하자면은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디카플링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인간들이 정신머리가 없는 게 저러면 이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받고 유럽이랑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를 갈지.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이라는 데는 유럽 사람들 관점에서는
중국이 저기 어디 저 명나라 청나라 하기 전부터 거기는 유럽이 관리하던 지역이야. 그렇죠. 예. 오스만 예. 투르크 때부터 거래해서 그렇죠. 예? 예. 특히 19세기 오스만 투르크 약화되면서부터 유럽이 쫙 침투해간 지역인데 갑자기 거기에 따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래놓고선 자기 꼬붕이라고 하는 이란도 관리 못해가지고 17그 하마스 테러 같은 게 터지니까 그렇죠. 예. 얘들 이거 빌어먹을 놈들일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유럽이 지금 중국을 보는 관점이. 다 내 거 뭐 이러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이제 침몰에 그냥 그게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온 겸 해서 이제 중국의 네 가지 벽에 부닥쳤다 그랬는데 이제 당군 소유 국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데이리스킹 경제 지정학 이것도 말씀드렸으니까 군사 지정학으로 건너뛰어서 한번 예. 우리 조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군사 지정학적 도발이 중국에 어떤 의미에서 벽에 부닥쳐 있는지. 우선 중국의 군사지정학 도발, 뭐 팽창 등은 사실은 중국의 군사지정학적인 자체 이유 때문에 한 4개 정도의 그 전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남중국해와 동남아, 그 다음에 동중국해 대만 해협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핫한 한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혀 뭐 히말라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도하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 4가지는. 그런데 인도는 또 둘이야. 크죠. 나라가 하나일 뿐이지 그게 아대륙이잖아. 그렇죠. 아대륙. 아대륙이죠. 예. 그래서 인도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그 국경 분쟁이 두 군데예요. 동부 쪽하고 서부하고 다르죠. 예. 예, 그 동부가 제가 저기 왜 이름을 기억하냐면 아르나찰 프라데시. 예, 예. 저기가 예, 그 아프리카에서 나온 현생 인류가 예, 예. 아시아로 진입한 통로 중에 통로. 하나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예, 그렇죠. 저기가 남방 그러니까 겐지스 강하고 지금 예. 벵글라데시에서 예, 예. 아르나찰 프라데시로 들어가면 그 산속으로 들어가면 예. 거기서 운남성이랑 연결이 돼. 바로 연결되죠. 예. 예. 네. 그리고 운남에 들어가면 네. 양자강 타고 양자강이랑 그다음에 메콩강이랑 또 그다음에 그 미얀마로 내려가는 강이랑 세 개가 같이 흘러. 그렇죠. 그 운남 산천이 주장강. 주장강. 양저 주장 그다음에 메콩 세 개가 이렇게. 그거 말고 또 직접 저기 미얀마 가는 거. 미얀마 가는 그러니까 거. 예, 바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거가 어디로든지 다 가는 코스예요. 그렇죠. 거기 딱 올라서는 예, 순간. 예, 예. 그래서 운남에 그게 현생 인류 운남 라오스가요. 네. 현생 인류 흔적이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흔적이 나와요. 한 그렇구나. 5만 년 전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게. 예, 예. 우리보다 한 2만 5천 년 높아요. 이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빙하 때는 여기는 너무 위험한 땅이야. 호랑이, 곰, 범. 그때는 활이 없잖아. 그러니까. 찌르는 창이 주요 무기인데 던지는 창이랑 관목과 숲은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에 중간에 뛰어 있는 중도라든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아니 가죠. 뭐 거기 또 다른 이유가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한반도는 그래서 꽤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때 또 반도도 아니지만 서해가 이게 해수면이 한 130m 낮으니까 서해가 그냥 땅이죠. 마른 땅이 그 중간에 강이 좀 그냥 있고 그 홍수만 하면 그냥 꽉 덮이는 강이 무시무시한 강이 흐르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아르나찰 프라데시가 저게 인도 거기서 중국을 공격하면 예. 곤명, 총칭 다 작살나는 거예요. 충칭 다 잘하죠. 사천 곤명 총칭이 그 거리도 짧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상스럽게 표현해서 저게 똥꼬에 불침 놓는 자리예요, 저게.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인도에 대해서 별 파괴력이 없어요. 그렇죠. 뭐 중간에 방글라데시 있고 뭐 하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완충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바보냐면 원래 방글라데시가 친중이었었잖아. 예. 그걸 놓쳤어요. 그 방글라데시는 인도랑 가잖아. 그렇죠. 예. 참 이게 참 그리고 그래요. 이제 예. 저기 파키스탄 쪽에 지금 서부 네, 카시미르. 카시미르인데 거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투닥거리긴 하는데 워낙 험악하니까 네, 서로 간에 예, 예. 걸린 게 덜해. 덜해요. 예, 예, 예. 네, 서로 간에 걸린 판돈이 덜해요. 근데 네. 아르나철 프라데시는 인도는 판돈이 작고 네. 중국은 판돈이 커요. 그렇죠. 예. 그 급소야 저게. 예,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계속 좀 정리해 이제 주시죠. 그런 그다음에 아마 중국의 국내 아마 당군 관계 혹은 주석과 군 인민해방군 이래 가지고 아, 이게 이 시스템이 말하자면은 현대의 군사시정학적의 어떤 사실 진실들을 직시를 하고 작전을 따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가 최고 결정권자의 말하자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가 되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군대로 따로 놀고 또 최고 지휘부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선택적으로 되고 이래가지고 아마 최근에 국방장관이 날아갔어요. 네, 그뭐 그다음에 또 뭐 로켓군 내 사령관 그렇죠. 부사령관 네, 말 줄줄이 이렇게 해서 날아갔죠. 줄줄이 날아갔죠. 즉 말하자면은 중국이 이랬단 말인가? 미국한테 큰 소리 펑펑 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을 깨달은 것. 뒤늦게 아마 현실의 벽을 좀 이제 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 권력층은 히스테리를 부리죠. 네, 이런 거지 뭐. 아유 처음에 돈 따먹을 때는 로켓군이나 뭐 해군이나 공군이나 돈 따먹을 때는 이 돈 주시면 이렇게 질러 주시면 미국을 받습니다. 이러고서 돈을 따먹었겠지. 뭐 우주군이다 뭐하다 다 도둑놈들인데. 뭐 그냥 별단 도둑놈들인데. 발사 잘 성공하면 뭐 그냥 미국도 꼼짝 못합니다. 뭐 이러고서 이제 개구라 쳤다가 음. 이제 진짜로 한번 힘 좀 써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기 네, 나라 거덜납니다. 한국의 사드가 작동하고 어. 이러니까 이제 뭐 사드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뭐 그러니까 미국이랑 잘못 엉겨붙었다가 나라 작살납니다. 이 보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그럼 호구냐? 야만 니들 믿고서 그렇게 바리바리 돈 싸서 질러줬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한 8천억 달러 정도 쓴다 그러잖아요 연에. 그렇죠. 중국이 공식이 약 3천억 달러인데 사실은 6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안 비용이 또 한 6천억 달러 된대. 그래요. 그러니까 우마오당 운영하고 인터넷 관리하는데. 참 어마무시한 저기 그러니까- 재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쓰는지 몰라. 군대와 어. 공안에 어.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러니 지금- 나라가 근데 그 돈을 퍼줬을 거 아니야 군에.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돈 따먹을 때는 좋았지.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도둑놈의 자식들 다 줄줄이 감옥 보내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